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시은 헤르메스 스타 팀장, 최진욱 영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한 종목씩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내에서 기회 찾아보도록 할게요. 중국 파노 발급 이슈 있었던 시프트업, 지스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 기대해봐도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거든요.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 시프터 같은 가장 큰 장점이 여러 이제 게임사들 중에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좀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개발사들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프터 같은 경우는 이미 서브컬처 쪽에서는 경쟁력을 이미 좀 많은 우위를 좀 점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서브컬처 쪽에서는 또 어느 정도 개발력이 있는 좀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지금 승리의 여신 니케라든지 데스티니 차일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매출 호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니케가 좀 2주년을 맞이를 했었습니다. 니케가 2주년을 맞이하면서 좀 대규모 업데이트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번에 국내랑 또 대만 쪽에서 또 매출 1위를 또 등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제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중국 외자판호로 이번에 발급을 받은 부분들. 그러니까 니케가 이번에 중국이 좀 외자판호가 지금 승인이 나오면서 그간 좀 시프트업의 주가에 좀 가림막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제는 꽤 부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 지금은 제거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외자판호가 지금 승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니케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 매출 반영이 올해 하반기, 4분기부터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계속 매출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그 배에 좀 탑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게임주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가장 폼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11월 또 지스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좀 게임주들이 많은 관심을 못 받았던 부분들이 네. 실적이 계속해서 역성장했던 부분들 그리고 신작이 부재가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형 게임사들 지금 위주로 불필요한 비용들을 많이 제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보통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신작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신작이 또 몰려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스타까지 같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즈의 전반적인 좀 투심이 활발하게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이미 시프터 같은 경우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좀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미 좀 바닥은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단기 이평을 타고 계속해서 좀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좀 작용을 시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발 불확실성 제거, 여기에 더해지는 지스타 기대감까지 이 종목 종가 매수 해봐도 되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게임주 전반에 대한 질문도 함께 드리고 싶어요.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최근 이 개별 종목별로 희비 교체하고 있거든요. 호재와 악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 이슈들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 부진했기 때문에 종목별로 굉장히 다른 흐름 보이고 있는데 게임주 안에서 옥석 가리기 할 때 좀 뭘 봐야 될까요?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 일단 저는 콘솔 쪽은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간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 게임사에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콘솔 쪽이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콘솔 쪽 같은 경우가 해외 쪽에서는 굉장히 이용자 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개형 게임사들 같은 경우가 국내 쪽에서 지금 포트를 많이 줄이고요. 해외 쪽이 포트를 역량을 강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콘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특히 PC 버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게임의 지금 이용자 수가 많이 급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국내 게임사들 같은 경우 콘솔 시장은 첫 테스트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만약 이 테스트 관문에서 콘솔 쪽에서 어느 정도 입지력이 바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느 정도 외형 성장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크래프토리나 넷마블 같은 이런 대형 게임사들 같은 경우도 콘솔 게임 쪽에 지금 굉장히 많은 집중력을 특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미 인기 보유 IP를 또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틀그라운드라는 부분들 자체도 인도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 인조이라는 신작까지도 내비치면서 꾸준하게 대형 게임사들의 메이커의 좀 입지력을 꾸준하게 발전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아마 게임주 내에서도 지금 대부분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추세가 좋은 게 크래프톤이거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 추세, 지금 폼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추세 흐름을 보려면은 크래프톤의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좀 게임주의 투심은 계속해서 강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게임주 전반에 대한 분석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시프트업은 중국 판호 발급을 받으면서 상방 장애물이 사라질 상황이다.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M인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지만 주가 흐름은 괜찮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네. 동그라미 들어주셨고요. 자, 김시음 팀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뭐 일단 3분기 실적 안 나온 건 맞아요. 컨센 대비했을 때 하회하긴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분봉을 좀 체크를 했을 때 실적이 나오고 나서 약간 빠졌다가 다시 한번 4%대에서 7%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SM에 있어서 물론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다만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특히 오늘 좀 올랐던 종목군들이 대선 결과에 따랐던 관망에 대한 심리로 인해서 다시 한번 눌리고 있는 현상이라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SM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분기 실적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기대감 혹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분기 실적 안 나올 거 알고 있었고 그것보다 더 안 나오긴 했는데 다만 지금 우리가 3분기 실적을 보고 엔터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네. 4분기부터 실적이 다시 한번 개선이 되고 뭐 공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음원성 지표 혹은 스트리밍 지표 이런 지표들이 다시 한번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사실 4분기와 내년을 조금 도모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앞서서 또 이제 좀 게임과 공통되는 부분들이 중국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중국 관련 종목군들을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미국 대선 관련했을 때 트럼프냐 해리스냐 있을 때 좀 관련 산업군들의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근데 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부양책을 할 것이다라고 확정을 지었어요. 물론 규모 자체가 8조 위안이 될지 9조가 될지 10조 위안이 될지 이거에 따라서 좀 주가 슈팅 혹은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긴 하나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다시 한번 개선이 되고 있고 오늘도 보면 지금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 심의를 검토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결국 중국 내수를 부양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중국을 갈 때 비자 안 해도 된다. 결국 중국 와서 돈을 많이 써서 중국 경기 활성화시켜라라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중국 정부는 좀 꽁꽁 묶어있던 중국인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그거에 따라서 엔터주들 또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콘서트 많이 허용을 하겠죠. 결국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콘서트하게 우리나라 와서 많이 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가의 위치도 거의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네. 엔터 4사 중에서 중화권에 인기 많고 또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 높은 쪽이 SM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대에서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에 또 이제 또 요즘 하반기에 걸그룹이 런칭이 될 예정인데 그래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좋아합니다. SM 친구들을 보면은 네. 개인적인 사심이 아니라 네. 보통 소녀시대 좋아하는 친구들이 FX도 좋아하고 맞아요. FX 좋아하는 친구들이 레드벨벳 그리고 에스파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친구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 아래에 있는 친구들 역시도 함께 좋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SM도 처음에 나왔을 때 보면은 메타버스와 아이돌의 결합? 저게 뭐야 했는데 네. 지금 에스파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렇죠. 그게 저는 SM의 기획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걸그룹 런칭도 함께 기대가 된다라는 사심 역시도 좀 담아보도록 할게요. 사심인가요? 사심이긴 한데 근데 저는 잘 될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왠지 김수현 팀장님이 엔터주 얘기하시면 좀 믿음이 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야기 들어봤고요. 일단은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해 주셨어요. 엔터 4사 중에서 중국 쪽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SM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드디어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투표가 마감인데요. 재건주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할게요. 현대 에버다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트럼프 트레이드 쪽의 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X 의견 주셨거든요.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저는 뭐 매수를 안 한다라는 X라기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공략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거 펀더멘탈 자체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오늘부터 지금 미대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딕트빌 노치라는 도시에서도 3대3 동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초접전으로 이어진다 하게 되면은 이번 주 한 8일에서 한 9일 정도에 지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만약에 좀 우세 쪽으로 가면은 내일이나 또 내일 모레 쪽에 지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아직까지는 미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주들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쪽에 좀 많은 색깔이 좀 많이 짙혀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본질을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우크라이나 재건 쪽의 사업은 결국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재건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뭐 소방차라든지 펌프카, 콘크리트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에서도 이미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지금 펌프카에 대한 수요를 충분하게 충족을 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펌프카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국내 네. 같은 경우가 현대 에버다임이나 전진건설 로봇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형 쪽에서는 전진건설 로봇 쪽의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요. 대형 건설사 쪽에서는 현대 에버다임의 좀 점유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재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현대 에버다임의 좀 주가에 역시도 급등의 모멘텀이 좀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금리 인하가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건설 경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업황이 다시 반전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건설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인프라 투자가 지금 다시 재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 그럼 당연히 건설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도 증가를 시켜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 현대에버다임의 실적도 여전히 좋아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은 테마성이 워낙 좀 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저는 좀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네. 개인적으로 저는 한 7,400원대까지 좀 눌림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7,400원대까지 만약에 현대에버다임이 이번에 좀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떨어지는 것도 단주거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의미한 물량으로 좀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7,400원이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 오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누가 당선이 돼도 진행이 될 것이다. 다만 이 미국 대선으로 단기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보다는 주가 눌림이 나왔을 때 7,400원 선 아래에서 좀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략 들어봤습니다. 김지은 팀장님 의견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저도 지금 굳이 이 종목에 해야 할까 싶을 정도인데 네.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대선 결과를 보고 나서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가 움직이게 되었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좀 변동성이 강한 쪽이 대표적으로 뭐 재건이라든지 혹은 뭐 가상화폐 이런 쪽이 있는데 네. 그 안에서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수혜도 있긴 한데 다만 좀 무겁지 않나 그래서 지금 굳이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좀 눌리면 사자. 네, 지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K-뷰티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죠. 실리콘2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K-뷰티의 중심에 있는데 지금 오늘 주가는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동그라미 네. 들어주셨고요. 김시은 팀장님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뭐 화장품 섹터가 사실 좋았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도 계속 추세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다만 지금 11월 소비 시즌 맞이해서 화장품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기대는 거의 없긴 한데 관군제도 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쪽 특히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대한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혹은 이벤트가 앞두기 전에 어떤 기업들이
때문에 얼마만큼의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다시 한번 뉴스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저는 그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눌림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때 관심 좀 봐야지 좀 올랐을 때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주가의 추세는 잡히지 않았지만 미국 쪽에서의 성장이 잘 나와주고 있고 매출 성장 역시도 함께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분기 실적 물론 우리의 기대치가 높아서 잘 나왔던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치 대비 잘 나온 기업, 잘 안 나온 기업도 있긴 합니다. 다만 내년에 대한 실적 성장까지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저는 중장기적으로 실리콘투라는 기업은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박스권 하단 라인 부근대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36,000원 라인대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만약에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서 잡았을 때 매도에 대한 타이밍은 상단에 대한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7,000원 라인대를 어떻게 뚫어주는지 여부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관련해서도 이제 조언까지 주셨는데요. 지금 주가 보면 사실 10월부터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금이 이제 눌려 있을 때 좀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진욱 본부장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제 10월 달에 화장품 수출 데이터 역시 호조세로 좀 나와준 상황이고요. 보통 이제 화장품주들을 접근할 때는 주 단위의 수출 데이터로 보는 게 아니라 월 단위의 수출 데이터를 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주별로 좀 수출 데이터가 나오기는 하지만 월별에 봤을 때 전월 대비 혹은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좀 성장성이 나왔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안에 있어서 일단 실리콘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은 라인업들을 좀 갖추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특히 지금 올 겨울도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올 겨울도 굉장히 춥다고 하면은 많은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신경을 쓸 수 있는 게 보습 쪽에 신경을 많이 쓰겠죠. 네. 그러면 이제 보습 쪽에 대한 부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 하게 되면 당연히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시켜줄 가능성이 이제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또 맞물려서 지금 미국의 4분기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미국 쪽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가 좀 쇼핑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이 쇼핑 성수기를 맞이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구매 수요를 충족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오히려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더더욱 저는 좀 상저하고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미국인들 같은 경우 올해 4분기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제품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싸게 좀 집중적으로 좀 판매를 하고 그 부분들을 좀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때쯤 수요가 좀 충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미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발주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해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의 데이터는 여전히 좀 호조세가 나와줄 가능성. 그럼 이제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조정이라고 좀 애매할 정도로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속도 면으로만 놓고 보면은 박스를 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주가의 레벨업이 많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이 상당히 크게 안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전히 실리콘투의 레벨업에 대한 현상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럼 이 박스권에서 매물 소화를 충분하게 시켜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한 번 더 신고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절적 특수 연말 쇼핑 시즌 기대감 언급해 주셨거든요. 실리콘투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DS 단석입니다. 이 종목 현재 구간 17%대 급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적자 자회사 간 합병 뉴스 나왔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X 의견 주셨거든요. X 맞죠? 일단 오해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아, 그래요? 눌림목 매수여가지고 네네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시은 팀장님 의견부터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네 일단 세모가 CG에 있으면 맞춰서 좋겠어요. 제가 O로 드렸는데 X 때 일단 네. 오해되는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네. 제가 코멘트를 드리긴 했어요. 스토리가 너무 좋긴 한데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해서 눌림목에 매수하고 싶다에 대해서 네. 작가님이 X로 예쁘게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안 사면 그냥 X니까. 네. 네네. 지금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스토리는 굉장히 좋아요. 스토리가 네. 굉장히 좋은 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오늘 자회사에 대한 이슈들로 인해서 슈팅이 나와주긴 했으나 다만 최근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는 SAF라고 해서 결국 항공유가 이제 또 친환경 탈탄소로 갈 때 이산화탄소에 대한 배출량을 좀 80%까지 줄이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에 있어서 지금 SAF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HVO라고 전처리 시설을 갖춘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미국 기업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조 정도의 공급 계약 공시를 냈는데 네. 최근 매출 규모의 약 95%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을 달성을 했고 미국 쪽을 진출했으니까 결국 앞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함께 올라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업은 좀 5일선 타고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5일선을 좀 뚫고 내려가는지 안 나가는지 혹은 지지하는지 여부를 조금 더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에서 공략해보자라는 관점 말씀 주셨고요.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 빠르게 네, 들어볼게요. 일단 DS단석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바이오 선박유, 바이오 항공유 이런 쪽에서 지금 시장을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좀 매출 성장이 좀 탁월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합병 추진이라는 소식 자체는 굉장히 좋은 구도의 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기업을 성장시키려는 부분들의 의지를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DS단석 같은 경우가 일단 저는 바닥은 잡혔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예. 여전히 악성 매물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올게요.